와일드카드 라운드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렇게까지 스트라우드가 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CJ 스트라우드는 물건이네요. 이제 22살로 NFL 역사상 가장 어린 쿼터백의 승리라고 합니다. 클리블랜드의 수비가 시즌 내내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스트라우드가 이렇게까지 클리블랜드 수비를 짓밟고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너무나도 쉽게 풀어갔습니다. 니코 콜린스는 캐치를 6개 받고 96야드 그리고 터치다운 득점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터치다운 득점을 했던 선수들은 타이트엔드 포지션의 브레빈 조던 선수와 달튼 슐츠 선수였습니다. 특히 조던 선수는 쿼터 한국인인데 캐치를 경기 내내 딱 하나 받아서 이걸 엄청난 스피드로 76야드 터치다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휴스턴의 공격도 정말 잘했는데요. 수비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티븐 넬슨과 크리스찬 해리스 이 두 선수의 인터셉션이 있었고 또 두 인터셉션이 모두 픽식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들이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백투백 드라이브에서 나오며 일찌감치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플라코는 지긴 했지만 어쩌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참 대단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괜히 육아하다가 와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패배를 하나 더하네요. 압도적인 수비로 NFC 1시드 팀과 AFC 1시드 팀을 모두 이긴 유일한 팀이었는데 루키 유망주 스트라우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휴스턴 미래가 밝습니다. 다음 주 대진까지 모두 정해졌는데요. 4시드인 휴스턴은 이번 라운드에서 푹 쉬었던 1시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한국시간 다음 주 일요일 6시 30분에 붙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홈스는 마홈스인 건가요? 플레이오프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정규 시즌에 그렇게 답답하게 플레이를 하더니 이번 경기에서는 엄청나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라시 라이스 선수가 살아나며 경기를 꽤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마홈스는 262야드를 던졌고 그중 130야드를 라이스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켈시보다 리셉션도 하나 더 많았고 타겟도 2개 더 많았네요. 러싱 오펜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파체코 선수의 러쉬로는 캐리당 야드가 3.7야드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러쉬 시도를 총 34번을 하며 앤디 리드 감독은 꽤 밸런스가 갖춰진 공격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칼라프티스의 패스러쉬 활약과 에드워즈의 인터셉션은 턴거발로아 선수를 흔들었습니다. 타이릭 힐과 딥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터치다운 득점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딥패스마저 굉장히 짧았었는데 결국에는 힐이 다시 뒤로 오며 패스를 받고 터치다운을 만들었던 플레이였기 때문에 투아의 경기력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사실 경기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미 바디랭귀지가 돌핀스 선수들은 너무 추워서 그냥 뛰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치프스 선수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캔자스시티의 키커 해리슨 버커 선수 이번 주에도 필드골 찰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고 완벽하게 4번의 트라이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다 짧은 킥이긴 했지만 그래도 에로헤드가 킥차기 쉬운 경기장이 아닌데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이 승리로 다음 주 버팔로에 가게 됩니다. 하이마크 스타디움에서의 디비저널 라운드 경기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자, 정말 제가 미식축구를 보면서 이 정도로 즐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로저스가 패커스를 이끌고 컨챔 경기에 그렇게 많이 진출은 했지만 사실 그때는 뭔가 당연했거든요. 슈퍼볼 우승 시즌 바로 다음 시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우승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느껴본 적이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제 미식축구 NFL 관람 인생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경기 내내 편안했던 이번 주 경기였습니다. 그린베이가 48점이나 냈습니다. 득점하는 과정에 원래 텍사스에서 나고 자란 에런 존스의 러싱 터치다운 3개와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조던 러브의 터치다운 3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터치다운 1개는 다넬 세비지 선수의 픽식스로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칼슨이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나 미스했기 때문에 49점이 아니라 48득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패커스는 웨폰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리드가 터질 때도 있고 멜튼이 터질 때도 있고 닉스, 왓슨 정말 매 경기마다 톱 리시버가 다른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로미오 dob스 선수가 터지면서 조던 러브의 272 패싱 야드 중 혼자 151야드를 만들었습니다. 조던 러브는 이 경기에서 스탯라인이 21개의 시도 중 16개의 컴플리션 272야드와 터치다운 3개 그리고 패서 레이팅 157.2였습니다. 이 스탯라인은 CJ 스트라우드 선수와 거의 일치했었죠. 스트라우드는 274야드를 던졌고 나머지 스탯은 똑같았습니다. AFC에서는 스트라우드가 그리고 NFC에서는 조던 러브가 리그를 발칵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반면에 댈러스는 구단 자체가 이제 위기에 봉착합니다. 제리 존스가 메카시 감독을 해고할지 덱 프레스콧을 트레이드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3년 연속 12승 5패 시즌 꽤 훌륭했던 정규 시즌 후에 계속해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댈러스 여기서 만약에 빌 벨리책이 카우보이스로 간다면 어떨까요? 그린베이는 다음 주에 NFC 1시드
샌프란시스코와 붙게 됩니다. 이 경기는 일요일 10시 15분에 진행되겠습니다. 지구 우승과 홈 플레이오프 경기를 하고 이제 32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까지 댄 캠벨이 디트로이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타이거스와 피스톤스가 계속해서 암울한 시즌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댄 캠벨이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9연패를 달리고 있었고 스태포드가 디트로이트로 돌아오면서 라이언스의 이 역대급 시즌을 망치려고 했지만 캠벨이 막아냈습니다. 팀 스탯을 보면 스태포드가 패싱 야드를 102야드 더 기록한 부분 빼고는 사실 양팀 경기력이 상당히 비등비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중요해지는데 램스 쪽에서는 루키 리시버 푸카나쿠아가 9개의 캐치로 181야드나 가져가면서 좋은 정규 시즌 흐름을 이어갔고 라이언스 쪽에서는 세인트 브라운 선수가 7개의 캐치로 110야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만 봤을 때는 램스가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레드존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디트로이트와 LA 램스는 레드존에 각각 3번씩 들어갔는데요. 램스는 단 한 번도 터치다운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3번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었죠. 그 후 3쿼터 베즐리 선수의 54야드 필드골마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1점차 승리를 디트로이트가 가져갔습니다. LA 팬 입장에서 보면 시즌 시작 전 램스 로스터를 봤을 때 아마 8승도 못하겠지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와서 사실상 2시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경기를 대등하게 펼쳤다는 게 대단하기도 합니다. 일단 미래가 밝은 램스는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내년부터 새롭게 준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다음주 4시드 템파베이를 상대로 월요일 오전 5시에 디비저널 라운드 경기에서 뛰게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죠. 버팔로 빌스가 경기를 참 쉽게 풀어갔습니다. 물론 마이크 톰린 감독이 게임 중반부에 또 흑마법을 쓰면서 잠깐 이거 컴백 나오나 싶었는데 그래도 빌스는 강했습니다. 조시 앨런이 인터셉션만 던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버팔로 빌스는 무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앨런 턴오버가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52야드 빅플레이 러싱 터치다운까지 득점을 하면서 혼자 빌스를 앨런이 캐리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쌓여있던 하이마크 스타디움을 완벽하게 제설하고 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조시 앨런은 203 패싱야드와 3개의 패싱 터치다운도 던졌습니다. 4쿼터 원포제전 스코어 차이가 됐을 때 앨런의 패스를 받고 피츠패트릭 선수의 태클을 벗겨내면서 엔드존까지 들어간 칼릴 샤키르 선수의 이 런 애프터 캐치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잘 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TJ 왓 없이 잘 싸워준 경기였고 확실히 버팔로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간 상황에서 일찍이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피켄스 선수의 펌블 턴오버와 메이슨 루돌프의 인터셉션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턴오버를 창출해도 이길까 말까 했던 전력의 피츠버그는 오히려 테이크어웨이 단 한 개도 없이 본인들이 턴오버를 내줬기 때문에 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까지 버팔로는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버팔로에 오는 팀은 캔자스 시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8시 30분에 앨런 대 마홈스 대결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겠네요. 슈퍼볼 와일드카드 위켄드 마지막 경기 필라델피아 대 템파베이 경기는 사실 조금 싱거웠습니다. 시즌 막판 수직 낙하했던 필라델피아의 경기력은 이 경기에서 지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미스 태클이 수비 쪽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정말 태클을 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반면에 메이필드는 이런 약해진 이글스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337 패싱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은 단 1개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의 러싱도 총 119야드를 기록했고 에반스나 고드윈이 이끄는 패싱 어택이 아닌 다른 선수들까지 골고루 패스를 받으면서 균형이 잘 맞춰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수비 중앙 즉 기량이 좋지 못한 라인베커들을 공략하며 타이트엔드 케이드 오튼 선수의 89 리셉션 야드도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불안했습니다. 수비적으로 태클도 못했지만 공격적으로도 허츠 선수의 시원시원한 패스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스미스의 148 리셉션 야드가 사실 공격에서는 전부였습니다. 러싱 야드도 총 42야드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시즌 내내 무적이었던 투시푸시 플레이마저도 막히면서 템파베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켈시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은퇴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 템파베이는 디트로이트와 붙게 됩니다. 포드필드에서 진행되는 이 경기 월요일 5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이 경기들을 모두 중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분석 영상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고패고